네,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배우자를 고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그 평생 같이 동업할 사람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창업을 하게 되고 가정이라는 가게를 오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건 뭐 이상형이고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뭐 능력 있고 이런 빈 껍데기 같은 요소들은 일단 접어두시고 이 사람이 평생 믿고 함께 동업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무섭잖아요. 위치도 알아봐야지, 인테리어도 해야지, 계약서도 써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커피 만드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아 내가 이런 걸 다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망설이던 찰나에 이 친구가 성격도 맞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재미도 있고 또 이 친구가 마침 카페 창업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이 친구랑 같이 카페를 창업하게 되면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의지도 될 것 같고 장사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막연한 핑크빛 상상의 카페를 창업한단 말이죠. 같이 우리 카페 할까? 같이 하자. 자, 둘이서 막 처음 카페를 창업할 준비하고 가게 오픈하고 으쌰으쌰 할 때는 재밌고 행복하죠.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너무 좋고 의욕도 충만하고 야 너는 아프다며? 오늘 내가 가게 볼 테니까 넌 들어가서 쉬어. 그러니까 서로 그런 배려도 하면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낭만이 있고 재밌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서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 카페 유리창이 더러워지면은 나만 윈덱스로 막 딱딱 문지르고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바쁜 시간에 같이 서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자대를 사니 어쩌냐면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안 와. 자, 이건 뭐 나만 뼈 빠지게 일하는 느낌이야. 또 가끔씩 여행 간다고 며칠씩 빠지기도 하고 몸 안 좋다고 무단으로 안 나온 날도 있고. 자, 그래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죠. 야, 청소는 나 혼자 하냐? 네 눈에는 저기 더러운 거 안 보이냐? 가게에 관심 좀 가져. 밖에만 쏘다니지 말고. 그럼 이 친구도 한마디 하죠. 나는 뭐 놀고 있었냐? 카페 블로그 만들고 홍보하는 건 누가 해? 야, 여기 오는 손님들 다 내가 홍보해서 오는 손님들이야. 너 같은 기계치가 뭘 알겠냐? 이렇게 서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내가 저놈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느낌이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자, 이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면은 장사가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인 게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안 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또 갈등이 생기겠죠.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되네. 너 때문에 가게가 안 되네. 근데 반대로 장사가 잘 돼도 만약에 순이익이 600이라 300씩 가져간다고 해도 불만이 생겨요. 자, 왜냐면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저놈은 아무리 봐도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것을 반반 나눈다. 너무 아깝고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면은 저놈이 없어도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만 없으면은 600은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 할 걸.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고 짜증나고 헤어지고 싶은 거죠, 이제. 자, 이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가정이란 걸 창업해서 대박까지는 못 가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길게 가늘게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평생 함께 동업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딱 이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책임감.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꼭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공동 창업주의자, 공동 대표가 된 거예요. 창업을 하고 동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을 처음에 잘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계획을 잘 짜고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줄 때 이 동업자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가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목수일 할 때 저희 팀에 있던 50대 중반 선배님이 그 발등에 벽돌 떨어지는 바람에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희 같이 일하던 팀원들하고 이제 병문안 갔거든요. 자, 그런데 그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다친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돈 벌려다가 일하느라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는 건데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아내분이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다치면 당장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냐,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냐,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 그렇게 하도 난리를 치고 면박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게 맞는 건데 당장 다음 달부터 기부스 풀고 어떻게든 다시 현장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내분은 뭐 물론 막막한 신정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 가정이라는 공동 창업주로서의 마인드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카페 동업자가 다치는 바람에 가게에 못 나오면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가게 문 안 열 거예요? 좀 힘들어도 동업자가 다 나갈 때까지는 혼자 오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만들고 서빙할 생각도 해야지. 저 사람이 다쳤네, 짜증났네, 어떡하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아내분이 정말 동업자 마인드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편한테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당신 이번 기회에 좀 푹 쉬고 얼른 나을 생각만 해라. 내가 당분간 반찬 가게 나가든 마트에서 일하든 알아볼 테니까
거니까 집안 걱정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남편을 대했어야죠. 이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어떻게 힘이 안 나겠어요. 한마디로 결혼 생활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하고, 자, 그 역할에 충실히 하되 누군가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본인이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게 공동 창업주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에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회피형 인간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좀 두렵고 곤란하다 싶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외면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멍하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애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말다툼도 생기기 마련인데, 만약에 애인한테 거짓말하다 걸려서 애인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니까 일단은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관계를 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오해한 게 있다면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거짓말 했으니까 좀 잘못했다 좀 빌든가. 근데 회피형 인간들은 나한테 화를 내네? 기분 나쁘네? 나도 연락 안 해 그럼. 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리를 뜨든가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잠수 타든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심지어 화도 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건 생각 안 해. 그냥 나한테 화를 내는 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니까 같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수 타고 연락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풀어줘.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풀고 먼저 다가가면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나한테 먼저 연락했네? 뭐 잘 넘어간 거겠지?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처럼 행동합니다. 그 사람은 이 어색함이 싫어서 먼저 다가간 것 뿐이지 아직 화가 풀린 게 아닌데, 이 사람이 화가 풀렸고 이제 다 잊었으니까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외국에 같이 여행 갔는데 처음에 계획 짤 때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쳐요. 뭐 예를 들면 여자분이 비행기 티켓이랑 뭐 렌트카를 예약하기로 했고, 뭐 남자분이 호텔 예약과 식당 예약을 맡기로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여자친구가 예약한 렌트카를 몰고 신나게 재미있게 호텔 갔더니 남자친구가 예약을 안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성수기라서 남는 방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호텔에는 남는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뭐 발로 뛰든 어플로 알아보든 해서 빨리 다른 호텔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노숙할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피형 인간들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발만 동동 굴러요. 야, 어떡하지? 나 호텔 예약 깜빡했다. 어떡하냐? 야, 방이 없대. 또 심지어는 화도 내요. 뭐 어떡하라고 그럼 나보고, 내가 일부러 예약 안 했어? 그러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연애할 때든 뭐 직장에서 일할 때든 어디 갈 때든 제일 듣기 싫고 화나는 말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쩌죠?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서류를 집에 놓고 와서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빨리 다시 집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PT 날짜를 바꾸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피형 인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쩌죠? 하면서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매사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고, 심지어 적반하장까지 하는 사람들은 결혼은 물론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피형 인간하고 결혼하면은 뭐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있고 그걸 다 떠나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다. 그 엄마 같아, 엄마? 준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엄마다. 엄마 같아? 응. 아빠 있어, 아빠. 아빠 어디 있는데? 응. 이게 아빠야? 대머리라서 아빠야? 이제